김승현이라는 시민의 질문인데요. 조국 서울대 교수가 비대위원직 사퇴에 대해서 김종인 선생님, 친재벌론자로 가득 찬 정당이 복지, 일자리, 경제 민주화 이런 구호를 실현할 수 있다고 믿으시는지요? 라고 트위터에 올렸는데요. 이 자리에서 답변 좀 해주시죠. 정당 정치를 하는 불합화의 국가들을 이렇게 놓고 봤을 적에 거기는 소위 말하는 보수 정당이나 진보 정당이나 정강 정책에 놓고 볼 것 같으면 큰 차이가 없어요. 그것이 모든 국민이 바라는 것을 똑같이 제시를 하지 않을 것 같으면 대중 정당이 될 수가 없는 겁니다. 그러니까 뭐 새누리당이 뭐 복지나 고용이나 무슨 뭐 경제민주화나 이런 걸 갖다 주장했다고 그래서 이게 뭐 특이한 게 없고, 새누리당이 솔직히 해서 재벌만 위하는 정당이라고 할 것 같으면 이 정당은 존재 가치를 잃어버릴 거예요. 우리가 실질적으로 민주정당이라는 것이 표를 먹고 사는 게 민주정당인데, 표는 뭐 대한민국의 80%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리고 뭐 자기 스스로가 중산층이야 서민이라고 그러는 사람들인데, 그 사람의 표를 어찌를 할 것 같으면 집권도 할 수 없고 의회 다수도 차지할 수 없는데, 그 사람들에 따라서 정책을 갖다 만들어 갈 수밖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. 그러니까 뭐 이게 걱정을 안 해도 이 정당 스스로가 자기네들의 존립을 위해서 그런 문제를 태클을 안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뭐 새누리당이라고 해서 할 수가 없다, 이런 단정적인 판단은 난 좀 곤란한 판단이라고 생각하고, 이런 질문은 제가 보기에 이 정당의 존립을 위한 행동이 어디부터 나온다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을 잘 못해서 나오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. 네, 다음 질문입니다. 네. 백승현 씨의 질문인데요. 김종인 위원님은 김대중 전 대통령과 매우 각별한 사이로 알고 있습니다. 새누리당이 좌편향으로 노선을 바꾼 것이 김종인 위원의 입김이 크게 작용했을 것이라고 보는 사람이 많습니다. 어떻습니까? 하는 질문입니다. 그거는 뭐 잘못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, 난 사실 김대중 대통령하고 각별한 관계가 아닙니다. 난 그냥 김대중 대통령 그분을 공식적인 일로다가 몇 번 만난 거 이외에 그분하고 개인적인 친교가 없어요. 뭐 한때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나더러 경제 무슨 부처를 한번 맡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제의가 왔을 적에도 내가 뭐 이것저것 다 해본 사람인데, 자리라는 것이 참 일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한 건데, 이 일을 하려면은 결국 가서 호흡이 맞아야 할 테니까 내가 한 가지 조건을 제시한 적이 있어요. 그 조건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걸 그냥 없던 걸로다가 지나가 버렸는데, 뭐 내가 이제 그 양반하고 특별한 어떤 그 관계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, 그 다음에 저는 이번에 새누리당이 좌클릭을 한 것처럼 생각을 하는데, 무엇을 두고 좌클릭을 했느냐 하는 걸 갖다가 내가 묻고 싶어요. 지금 새누리당의 국민과의 약속의 뭐 복지 문제, 일자리 문제, 이거는 통상적인 경제정책에서 다 해야 할 일이란 말이에요. 그리고 경제민주화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, 경제민주화라는 건 대한민국 헌법 속에 들어가 있는 사항이라고. 그거를 좌클릭 했다 그러면 좌클릭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소리 아닌가 이렇게 봅니다. 자, 다음 질문입니다. 이진용 씨의 질문인데요. 김종인 위원께서는 현 정권의 실패에 대해 책임이 있는 자는 물러나야 한다, 이렇게 말했습니다. 본인이 몸담았던 노태우 정권은 성공한 정권이었습니까? 노태우 정권을 성공한 정권으로 생각했기에 비례대표 국회의원도 맡았습니까? 본인이 누구에게 물러나라 마라 할 자격이 있습니까? 하는 질문입니다. 그런 거는 내가 그 말씀을 하시는 분은 정치에 대한 뜻을 잘 모르시는 분 같이 느껴지는데, 노태우 정권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김영삼 정권 때 와가지고서 노태우 대통령의 그 비자금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터져가지고서 마치 노태우 정권이 그냥 아주 무의미한 정권처럼 인정을 받았는데, 제가 보기에는 노태우 정권은 92년 총선, 92년 대선을 놓고 봤을 적에 성공했다고 난 봐요. 노태우 정권이 실패를 했으면은 그 노태우 대통령이 소속했던 정당이
그와 같은 선거 결과를 가져올 수가 없었을 거예요. 그 내가 누구 정권의 실패에 대한 책임을 질 사람은 물어나라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건데, 나는 정권의 책임이 실패라기보다는 당 자체가 거의 존립이 어려울 정도로 돼서 비상대책위원, 특히 외부 사람이 가서 고쳐주지 않으면 안 될 정도가 될 상황이 됐으니까, 이런 지경에 이런 지경을 만드는 누군가 책임 있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될 거 아니냐 하는 이런 뜻으로 얘기했던 것이지, 그걸 그런 식으로 착각을 하면 안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전복균 씨가 또 하나의 질문을 했는데, 경제 분야에서 새누리당의 정책이 야당들의 정책과 큰 차이점이 없어 보이는데요. 구체적인 차이가 있습니까? 하는 질문입니다. 그러니까 근대 대중정당이라는 것은 정책에 큰 차별을 갖다가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. 그러나 이제 이 표면상으로 나타나는 그런 이 차별보다는 실질적으로 구체적인 방안에 있어서는 완전히 다를 수도 있는 거죠.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새누리당의 정책을 갖다가 만드는 사람들이 야당의 정책과는 좀 차이가 있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. 예컨대 한 가지 좀 설명을 하신다면. 예를 들어서 이 경제 민주화를 놓고서 단편적인 예를 들 것 같으면 민주통합당 같은 데서는 세금을 통해서 재벌에 대한 세금을 통해서 법인세를 통해서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, 제가 보기에는 경제 민주화하고 법인세를 어떻게 해서 한다는 거고는 별 그렇게 관계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그러니까 이제 이 새누리당에 있어서의 이제 이 경제 민주화라고 하는 것은 지나친 경제 세력의 횡포를 갖다 방지하는 쪽에 이제 비중을 갖다 두고 있는데, 그러니까 그 뉘앙스에 있어서 조금씩 다 다릅니다. 그걸 어떻게 그 목표를 달성하느냐에 따라서. 근데 여기에서 일반 국민들이 나중에 식별을 하고 어느 정당이 그러면 효과적인 거를 내놓느냐를 따지는 것이지, 표면상으로 나타난 경제민주화가 똑같으니까 양쪽이 똑같구나 이렇게 판단하실 것 같으면 이건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. 네, 이상이 대담한 질문입니다만, 네. 이 중에 위원님께서 들으시기에 가장 대담한 질문은 어떤 것입니까? 글쎄요, 대담한 질문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조국 교수가 나한테 물었다고 하는. 알겠습니다.